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대학교 수학과 이병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의논술과 관련된 이제 해설 영상을 제가 지금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문제 잘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1번이 있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요만큼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3차 함수는 b를 기준으로 이제 b보다 작거나 같으면 3차 함수고 b보다 크면 1차 함수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이 fx는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f'x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한 개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는 b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연속이란 말도 포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시문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제시문 a의 값을 구하란 말은 여기 b를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여기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6b 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밑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kb 더하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6b 제곱, 그 다음에 3 빼기 k의 b 더하기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b 세제곱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6b 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이걸 전개해보면 3b 빼기 k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 3b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냐면 a는 2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a가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니은에 있는 제시문을 만족하는 f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선은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토대로 이걸 토대로 이제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면요. f 프라임을 구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에 거는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b보다 작을 때 여기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되겠죠, 여러분들. k가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x는 b에서 이제 요 b를 집어넣은 것과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뭘 얻을 수가 있냐면 k는 3의 b 제곱 더하기 12b 더하기 3을 얻을 수 있고, 얘를 이쁘게 정리해보면 뭐 여러가지로 정리해야 되지만 문제에서 k가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이쁘게 정리해보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써서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 1번에서 이제 k와 b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찾는단 말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를 다 찾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b를 다 찾으란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자, f'x가 0이다 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극대값, 극소값 후보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만족하는 x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극대 또는 극소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제 이 첫 번째 b가 작거나 같을 때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1인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이게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이제 b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b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 양수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극대와 극소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f'x는 0을 만족하는 실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그림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어떤 그림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이제 이런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극대값, 이 극소값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b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b가 형성이 된단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걸 만족하는 f'x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이 한 개이려면 결국은 그래프 이 k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k는 뭐여야 된다? k는 이제 음의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K가 정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의 정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B 플러스 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K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9까지 값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뭘 확인할 수 있냐면 K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이제 B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넘어오면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K가 마이너스 9가 되면 B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라는 값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개의 값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8개에 대해서는 각각 2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2, 16개가 될 거고요. 여기는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모든 K, 즉 모든 B의 값은 17개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B의 값이 17개이기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는 17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냐, 그리고 3차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알고 있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AB라는 도형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A는 곡선 Y는 X 루트 X와 Y축, 직선 Y는 5분의 16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B는 역시 동일한 곡선에 대해서 어떤 상수, A는 근데 3보다 큰 상수라고 그랬죠. 이 3보다 큰 상수에 대해서 이제 X는 A와 Y는 5분의 16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은 뭐냐면 이 기역의 두 도형 A, B의 넓이가 서로 같게 되는 A의 값, 그러니까 이 두 도형이 넓이가 같게끔 하는 그런 A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로 같게 될 때 둘레의 길이의 합, 이 사실 A, B가 만드는 둘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레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M과 L을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가 같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찾으라는 거는 결국은 정적분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요 녀석,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요. 이 함수는 여러분들 X의 몇 제곱이냐면 X의 2분의 3승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2분의 3제곱이죠. 그죠? 이게 다시 해보면 이게 좀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 2분의 3제곱이에요. 그럼 이 2분의 3제곱은 현재 그 2분의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느 정도 그 2차 함수의 형태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뭐 넉넉하게 이 녀석이 Y는 X의 루트 X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이게 Y가 지금 몇이 기준이 되냐면 Y는 5분의 16이라고 하는 녀석이 둘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Y는 5분의 16을 이렇게 하나 꺼줍니다. 이렇게 쭉 꺼주고 이 녀석은 Y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Y와 Y축과 Y는 16으로 둘러싸인 5분의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요렇게 제가 B급은 다 안 치겠지만 요만큼이 실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와 5분의 1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 교점, 이 교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A가 여기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 교점보다 과연 A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체크를 할 거냐면 이 교점을 찾을 거예요. 교점. X 루트 X가 5분의 16을 만족하는 이 X가 있냐라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X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지수 그냥 쭉 풀어보면 3분의 2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3분의 2제곱이 될 겁니다. 그냥 그 지수를 반대로 여러분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제곱이 될 건데 이 3분의 2제곱을 계산해 보면 얘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 녀석은 이제 루트 3승근 루트 세제곱분의 25분의
256 이 정도가 나옵니다. 256이에요. 256인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3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가정이 뭐였냐면 A가 3보다 큰 상수라고 그랬죠. 여기 A가 3보다 큰 상수라고 그랬는데 교점 x 루트 x와 5분의 16의 교점을 보니까 3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A가 한 요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 정도.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네요. 근데 그래도 대충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를 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겠네. 여기 A가 한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만큼 빗금친 부분이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B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한 정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써야 되냐면 나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논제가 있냐면 이 두 도형 A와 B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어떤 논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 말은 결국은 A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구하고 그 다음 B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놔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A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A는 요 위에 5분의 16에서 이 곡선을 뺀 형태로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곡선 빼기 이제 5분의 16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0에서부터 A까지 이 전체 도형을 이제 적분을 했을 때, 즉, 하나를 고정하는 거죠. x 루트 x 빼기 5분의 16이라는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를 이제 0부터 A까지 쭉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값은 정확히 몇이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넓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0에서부터 A까지 x 루트 x 빼기 5분의 16의 dx 이런 식으로 얘가 0이다 라고 이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적분해 보면 이 녀석은 x의 어떻게 되죠? x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해 보면 5분의 2의 x의 2분의 5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6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a에서 0까지 보내는 게 몇이냐면 0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쁘게 계산해보면 이쪽에 있는 게 결국은 5분의 2의 A로 묶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A의 2분의 3 빼기 이제 얘가 몇이냐면 8이 되겠네요. 8이 되겠죠. 그죠? 얘가 0이어야 되고 A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0은 될 수 없고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다라는 걸 풀면 여러분들이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는 몇이냐면 4입니다, 여러분들. 4가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A를 M이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M은 몇이냐면 4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면 되냐면 이제 두 번째 L은 뭐냐면 이 주어진 도형의 둘레입니다.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둘레인데 여기서 보시면 둘레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곡선의 길이 더하기 요 녀석의 길이 더하기 이제 요 녀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은 이미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A를 구했으니까 요 녀석은 몇이냐면 4입니다. 4.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결국 뭐와 같냐면 A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4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 두 개 합친 거 이렇게 두 개 합친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4루트 4가 됩니다. 4루트 4. 즉 4루트 4는 8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8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구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세모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세모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모를 구해볼 건데 이 세모는 곡선의 길이죠, 여러분들. 그죠?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기억납니까? 어떤 걸 적분하면 되냐면 루트 1 더하기 이제 함수의 미분한 거의 제곱을 적분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이제 어느 정도 지워졌으니까 곡선의 길이를 한번 같이 구해보면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세모라고 쓰겠습니다. 세모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녀석이죠. 이런 녀석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A까지 A가 4겠네요. 4 루트 1의 제곱 이게 사실 1이죠. 그냥 1 더하기 이 녀석의 미분한 거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하면
2분의 3제곱의 루트 x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9의 x 이렇게 해서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녀석이 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이게 치환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치환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좀 지우고 합시다. 이렇게 치환 조건에서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 이걸 t로 두겠습니다. 요만큼을 t로 두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dt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9의 dx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얘가 d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x가 0에서 4까지 가니까 t는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가냐면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0이겠네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에서 10까지 루트 t의 dt가 아니라 dx니까 9분의 4 dt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이쁘게 계산을 해주면 조금씩 그 값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 크게 더럽진 않으니까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보면 9분의 4가 있고, 그죠? 얘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2분의 1이면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2가 곱해진 거에다가 t의 2분의 3제곱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3제곱이 들어와야 되고 이게 이제 10을 넣은 거에서 1을 뺀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뭐 요게 이쁘게 떨어지진 않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27분의 8에다가 이게 2분의 3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0 루트 10에다가 이제 몇을 빼는 거냐면 10 루트 잠시만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10 루트 10에다가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걸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1이겠네요. 여기는 1, 요만큼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4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 그 다음에 요 8하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더한 게 전체적인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27분의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27분의 80에 루트 10 더하기 그 다음에 밖에는 27분의 316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은 4고 l은 이제 이런 어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좀 복잡한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곡선이 주어졌을 때 그 곡선의 길이를 적분으로 구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고,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두 넓이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정적분으로 어떻게 표현해서 구할 수 있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 관련해서 이제 이 정도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하고 있으면 아마도 미적분 관련한 어떤 그 문제 대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 3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봅시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 자, 이것도 보면 일단은 PN이라고 하는 게 1으로 주어져 있고요. 1이 뭐냐면 n,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 이름이 1인 이런 1을 우리가 P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P1부터 P10까지 이렇게 쭉 10개의 1이 있는데 이 중에 6개의 서로 다른 1을 선택해서 이제 이 서로 다른 1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한 원의 내부를 모두 색칠한다고 했을 때 이 색칠한 넓이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수를 a라고 할 때 재심은 첫 번째 논제 1은 재심은 a를 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m이 a가 되게끔 하는 그 어떤 조합이 몇 개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전부 다 이해를 하셨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여기 1,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P1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P2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이게 10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중에서 6개를 택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P4가 이렇게 있다면 뭐 요 옆에 있는 건 둘째 치고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나머지는 다 겹치지 않게 이렇게 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택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그 택한 것들의 내부의 넓이기 때문에 지금 6개의 원을 택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만약에 하나도 겹치지 않았다면 6파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6파이가 될 건데 이제 겹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등장할 겁니다. 이 녀석을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원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6파이에서 B를 뺀 녀석이 될 거고요. 세 개의 원이 겹치게 되면 즉 이런 경우죠. 파란색으로 써보면 요런 원이 생기게 되면 요만큼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제 세 개의 원이 겹치게 되면 2B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만약에 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10개 중에 6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가 겹칠 거고 그러니까 2개의 원이 겹칠 거고 그다음에 3개의 원이 겹치는 경우 해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최대로 겹치는 경우는 이제 그 총 5개의 원이 겹치는 거죠. 그죠? 5번의 원, 그러니까 그 6개의 원이 서로 다 겹치는 경우, 겹친 B라는 영역이 5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겹친 영역이 하나, 겹친 영역이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5개까지, 최소 하나부터 최대 5개까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 제일 큰 수고요. 얘가 제일 작은 수죠, 여러분들. 그죠? 네 번째로 큰 녀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A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결국 요거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원이 있고 여기 1이고 그죠? 이게 2고 이게 3인데 요렇게 원이 있으면 결국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만큼 있죠?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이 부채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예전에 많이 했죠. 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제 요 조그만 부채꼴 빼기 삼각형 한 거 있죠. 요 모양 이 각불같이 생긴 요 모양 곱하기 2로 여러분들이 B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B를 구하면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이 반지름이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 삼각형에서 이게 이제 60도가 됩니다, 여러분.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3분의 2파인 거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를 구해보면 여러분들 뭘 얻을 수가 있냐면 6파이 빼기 B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2 곱하기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논제 1의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M이 A가 되도록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이 몇 개가 겹쳐야 되냐면 5개가 겹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5개,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총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원을 총 몇 개를 선택했냐면 6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5개가 겹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개 떨어져 있고 5개가 겹치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개에서 하나 겹치고 4개에서 3개 겹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 3개, 3개 겹치는 경우 그 다음 4개, 2개 겹치는 경우 그럼 5개, 1개 겹치는 요렇게 요 5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은 사실은 하나만 생각하면 돼서 요 1개, 5개가 겹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P1이 있고 P1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5개가 이렇게 겹쳐져야 됩니다. 5개. 뭐 예를 들면 P1과 P3, P4 뭐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얘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N과 이제 이게 겹치려면 이 P1은 3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N이라고 얘를 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M 빼기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3일 때는 이게 2보다 작아야지만 두 개가 겹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사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3인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맨 끝에,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는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5개에 겹쳐 있는 거에 맨 왼쪽을 살펴보면 이 N과 M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1,5일 때 한 개의 원과 5개의 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에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n과 n을 선택하는 방법은 5c가 될 거고, 요거는 계산해 보면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1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나머지 경우도 동일합니다. 규칙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5c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5가지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0에 의해서 총 50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과 원으로 이렇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전체 중에서 6개를 뽑았을 때 과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원이 몇 개까지 겹쳐진 경우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우에서 문제니까 조금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저와 같이 이제 한번 우리 모의논술 관련된 이제 모의논술에 해당하는 해설을 한번 저와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저희 가톨릭대학교 수학과는 수학과 논술은 지금 이제 모의논술에서 나온 요 정도 어떤 난이도로 이제 올해 논술을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톨릭대학교, 그러니까 수학과만 아니죠. 전체 자연계열 논술이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모의논술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톨릭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가톨릭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의논술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